네, 어, 저는, 어, 저는, AI를 내 손으로 써본 것과 또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 주간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띄어, 안녕하세요. 어머나, 어,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트렌드 뉴스보다 제가 먼저 직접 써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에듀트리라는 회사에서 브랜딩, 디자인, 이런 이제 디렉터로 일하면서 사실상 이제 유 대표님께서 그 전체를 이제 해주시지만 어, 팀원 없이 이렇게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것이 사실 15년의 전업주부에서 경력 단절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AI 덕분입니다. 아마 한 3년이나 2년 정도 일찍 복귀했다면 굉장히 고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당한 업무는 어, 브랜딩 시스템, 그래서 CI부터 명함, 패키지, 또 웹사이트. 근데 제가 이렇게 코딩이 전공이 아닌데, 이제 클로드에게 물어가면서 이제 리플렛으로 홈페이지를 직접 만들었는데, 이제 오류가 나더라도 오류 메시지를 그대로 또 물어보면서 이제 원인을 찾아서 이제 해결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제작인데 제품을 설명하고 패키징을 디자인하고 에센스 포스팅을 주로 이제 AI를 가지고 초안을 잡고 브랜드 톤을 다듬는 방식으로 이렇게 일을 하니까 작업 시간이 체감상 한 절반 가까이는 줄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략 리서치 부분에서는 시장 조사를 하고 경쟁사를 분석하고 이 작업이 며칠이 걸려야 될 일인데 지금은 AI로 수집하고 요약하고 비교까지 훨씬 빠르게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노션도 굉장히 이제 저에게는 어려운 이제 도구였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AI와 함께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AI를 사용하니까 달라진 것은, 어, 내가 할 줄 몰라도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묻고 이제 대답하고 하면서 제가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더 또 시간이 생기니까 또 브랜드의 본질에 이제 집중을 더 할 수 있었고, 셋째는 AI는 도구이기 때문에 결국 방향을 잡고 판단하는 것은 여전히 저였는데, 그래도 예전의 경력과 이런 경험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이 업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전체 프로세스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이 저에게는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것을 지금 공부하는 게 왜 중요한가? 그래서 왼쪽 표를 보시면은 문서 작성에 2시간 대 20분, 또 자료 조사가 반나절 대 30분, 또 번역하고 정리하는 일이 이제 외주를 줘야 되는데 즉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여기가, 네 배나 더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과 이제 그걸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타임라인처럼 얼리답터는 이미 격차를 벌렸고 지금 2026년이 지금의 이제 마지노선입니다. 그래서 1, 2년 뒤에는 따라잡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AI를 배우는 것이 그래서 이제 AI를 모르면 내가 하던 일의 가치가 달라지는데 지금 그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AI 최신 트렌드 세 가지는
이제 AI는 도구가 아니라 팀원입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기업 환경에서 10개 이상의 AI 에이전트가 협업하는 시스템이 보편화됩니다. 그래서 AI에게 물어보는 시대에서 AI한테 일을 시키는 시대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 빅테크도 전사 AI 전환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6월 8일 날, 이제 최태원 SK 회장과 젠슨랑 엔비디아 CEO가 직접 만났잖아요. 근데 이제 칩부터 데이터 센터까지 이렇게 전체 AI 클라우드를 함께 구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AI 검색이 전체 검색에 이제 20%를 넘었고 카카오는 영업이익이 59%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쓰는 앱이 이미 AI로 재편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AI 격차가 이제는 기업의 격차로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컨텐츠진흥원에서는 AI 활용이 이미 히팅 포인트를 지났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 AI 활용률 차이가 벌써 1.8에서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트렌드가 지금 이렇게 우리 아침마다 수요일 아침마다 하는 이 공부가 정말 그 흐름에 너무나 잘 맞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AI 도입이 되고 있었을 때 연구 결과가 직원 1인당 주 4시간, 그러면 연간 25일의 근무일의 그 시간이 생겼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AI 유창성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역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젠슨 왕이 한국을 찾았는데 입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행사 일정들을 소화해 가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말을 이제 들었는데요. 이제 한국에 많은 사업과 일자리가 이제 AI를 통해서 가져왔는데 이 한국 R&D 센터 설립을 위한 채용을 이미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AI와 로봇공학 전문성이 뛰어나고 이제 세계적인 제조업 중심지라서 R&D 거점으로 최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AI는 이제 일자리를 사람을 대체하지 않냐 그렇게 하는 질문에 이제 AI를 더 잘 사용하는 사람은 이제 사용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대체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AI 시대의 핵심 파트너로 한국이 되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이제 AI를 잘 알고 잘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아침마다 같이 공부하는 이 시간이 더욱 귀하고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공윤수 원장님. 아, 네, 이어진 대표님. 네, 나중에 설명 주시고요. 지금, 땡큐 윤서리 대표님께서도 지금 신청을 하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김재근 선생님. 네, 저는 어제 목회자들이 AI 활용 워크숍을 하는 데를 기독 포럼이라는 데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길 가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소개한 것이 DX 처치라고 하는 이걸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메뉴에 전문 성경 및 신학 연구, 뭐 평신도 성경 공부 딱 느려졌네요. 창을 너무 많이 열어놓으셔서 그래요, 탭을. 이제 목회 행정, 그런가요? 예. 예. 그러면 아이, 네. 괜찮아요. 그냥 천천히 그래서 하세요. 여기 가서 보니까 참 예. 예.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소개하신 분이 여기 이제 아마 DX 추출을 운영하는 분들 같은데 강사님들이 여러분 계신데 어제 오신 분은 이 마상욱 목사님이라고 이제 그분이 오셔서 소개를 했는데 참 여러 가지로 교회에서도 이걸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 준비를 하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강사로 오셔가지고 소개를 해주고 이분은 이제 대표 같아요. 해서 이 교회에서도 이 AI 활용을 본격적으로 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우리 강 시장님 말씀한 것처럼 AI를 아는 교회하고 AI를 모르는 교회가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떠나서 많은 차이를 이룰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대표님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켜주시고요. 반갑습니다. 최근 근황과 또 이제 관련된 고민들, 또 궁금하신 점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동안 늘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잘 지내고 있고요. 오래전에 소개를 받았는데 이 시간에 제가 좀 분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마음을 썼는데 못 들어왔었고요. 오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근데 제가 뭐 발표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별로 아는 게 없어서 들어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건강하신 모습들 뵈서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근에 가장 좀 어려움이나 이렇게 좀 AI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 있으세요? 잘 활용하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점점 이제 아는 게 잘 없어지는 것 같아서요. 배우는 것보다 내가 사용하는 게 중요하겠다. 삶 속에서 그렇게 이제 익숙해지고 배웠던 게 지속이 되는데 지금은 들어도 그다음에 그걸 실행을 안 하다 보니까는 쌓여지는 게 저한테 없는 것 같고요. 그나마 요새는 이제 뭐 제미나이나 챗GPT 같은 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서 제가 그룹홈 두 쪽은 다 이제 실장들이 있고 사회복지사들이 있으니까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지나가면 되는데 이제 법인의 일은 거의 파트타임의 개념에 해당하는 직원 한 사람하고 저랑 일하는 거라서 그전에는 순간순간 막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때마다 무조건 뭐 아주 사소한 일이건 큰 일이건 일단 제미나이나 챗GPT 같은 거 가지고 좀 질문을 던져놓고 그거가 저희랑 생각하는 것과 합당한지 적절한지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좀 하니까 도움이 많이 되고는 있어요. 가끔씩은 걔네들이 저를 헷갈리게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안서 같은 것도 좀 여러 장 작성해 놓고 계속 다듬고 있는 중이고 예 그렇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는 그
왜 그 성년 발달 장애 음. 나요. 근데 독립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두려워해서 이제 그걸 못 시키고 23살이 됐는데 그래서 그 아이 자립시키는 것 때문에 제가 그 성년 후견인 과정을 좀 등록을 해볼까. 음. 네, 그렇게 해서 시도를 했던 게 있고요. 근데 2013년에 한국사회복지협회에서 전문가 성년 후견인 양성 과정을 제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또 똑같은 거를 반복하느니 그걸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보수교육 같은 형태를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그때는 지금 그냥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요.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내가 2013년에 한사협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지, 과목이 뭐였지라고 물으니까 그냥 그 대본에 쭉 음. 알려주는 그런 도움을 좀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것뿐이고 그동안 이제 두 분 대표님들한테랑 많이 배웠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도구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제가 새로운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배울 수 있을까? 따라갈 수 있을까? 하고 일단 들어왔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들에서 또 많은 부분들 이렇게 적용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이영진 대표님. 네. 윤석열 대표님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무슨요.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또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는 거 그것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아까 그 공원장님이 먼저 질문하셨던 거, 예, 그 노트북 LM 인포그래픽, 그거 만들 때 느린 부분, 그게, 실제 느린 경우도 있어요. 요즘 AI 서비스 하는 데들 자원 소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느린 대목도 있는데, 그 노트북 LM에서 인포그래픽 쪽은 이유가 하나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원장님이 뭐 해보실 수 있는 건 아닌데, 어, 어, 결국은 그 노트북 LM은 종합 반응이에요. 얘는 그 독립된 그 AI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다른 것들을 호출을 해요. 근데 이제 일반 제미나이의 그 LLM 쪽, 그쪽이 답하는 속도 요거는 그렁저렁 괜찮은데, 그 문서 다루거나 나머지 하는 쪽은 그래도 빠른 쪽은 아니에요. 지금 속도 빠른 거는 챗GPT가 빠르기는 해요. 예, 그리고, 이미지 안에서 그 글자 한글 안 틀리고 이렇게 그 섬세한 거 만드는 거는 챗GPT가 지금 꽤 괜찮다고 그래요. 그런데 노트북 LM은 내 데이터 가지고 해주니까 너무 좋기는 한데, 근데 나노바나나 쪽 호출해가지고 답을 자주 확인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진도가 어쩐지 그러면 반응 속도가 느려지니까 체크해가지고 화면에 그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인포그래픽 지금 작성 중이라고. 그거를 갱신을 자주 해주면 부담이 가니까 노트북 LM이 뭐 하냐면 이걸 가끔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작업이 끝났는데도 얘가 다음번 체크까지 안 넘어갔으니까 요게 돌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실 때 좀 이제 급할 때는 시간이 지금 충분한데 왜 아직 돌지 싶을 때는 F5번 있잖아요. 그거 그냥 눌러보시면 대부분 좀 지났는데 왜 안 됐지 했을 정도 느낌일 때는 이미 끝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럴 때는 그냥 F5번 누르거나 화면 그 구석에 갱신 버튼 있는 거 아시죠? 브라우저 상단 왼쪽에 그냥 눌러보시면 실제 끝나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설이 대표님 쪽 그 이야기 하면서, 지금 AI 쪽 하면서, 안 좋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안 좋을 수 있는 면은, 그건 뭐냐면, 하나는, 너무 맹신하고, 있는 거 그냥 많이 써가지고, 있는 거 갖다 많이 쓰고, 막 쫓아가려고 노력 너무 많이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실제는, 과도한 투자가 될 수 있다. 이게 한 가지가 있고,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알게 모르게 안 할 논리만 개발을 하는 거 있잖아요.
쓰면 안 되는 이유, 왜 우리 조직은 안 되고 왜 나는 안 하는지 이거를 무의식 중에 계속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안 좋다. 그리고 막내가 오늘부터 일단 첫 출근을 했어요. 지금 미보치과 쪽, 거기에 이제 에듀트리 사무실 있잖아요. 거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갔는데, AI를 애가 쓰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좋아하면서 잘하는 쪽이 있고 못하는 쪽이 있는데, 잘하는 건 어느 쪽이냐 하면 지가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늦게 시작했어도 다른 사람보다 AI를 잘 써요. 근데 자기가 데이터가 없는 거 있잖아요. 자기 데이터가 없는 거. 지상이 데이터가 없는데 새로운 걸 물어본 거는 그때는 아까 강 실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공부하는 거는 돼요. 근데 내가 과거 경험도 없고, 예를 들어서 과거 경험도 없고, 그 다음에 내 데이터도 안 쌓여 있는 거를 할 때는 그냥 있는 걸 나온 거를 검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쓰게 되거나 거부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다시 또 강조드리는 건데, 내 데이터를 쌓아가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윤소리 대표님하고 또 그 다음에 파트타임으로 하는 사람들 요쪽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쪽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파트타임을 하는 경우에도 데이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AI를 잘 쓰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 뭐랄까? 질문을 간단하게 한번 드려볼게요. 전체한테. 지금 선두 기업들이 제일 길을 쓰고 확보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아마존이라든가, 아니면은 챗GPT 쪽, 구글, 요런 데, 구글이 탁월하게 유리한 이유. 그리고, 아마존이라든가, 아니면은 스페이스X라든가, 지금 일론 머스크 쪽, 그쪽이나 다른 데들이 지금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게 뭘까요? 데이터. 예, 데이터는 너무 당연한 거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작업자의 행동 기록 있잖아요. 작업자의 행동 기록을 제일 지금 비싼 돈을 들이고 제일 큰 리스크를 갖고 수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지금 미국 쪽에 만든 그쪽의 인원이 굉장히 적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투입되는 인원들이. 지금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였을까요? 노조였잖아요. 예, 근데 그냥은 AI를 아무리 비싸고 좋은 걸 도입해도 대체가 원래 안 돼요. 지금 바깥에 나와 있는 책자나 강사들이 하는 말 중에 맞는 이야기 하는 분들도 계신데 굉장히 크게 실수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꾸 직업을 이야기를 해요. 직업은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장. 직업이 대체가 되는 게 아니라 작업이 대체가 되는 거예요. 작업. 근데 요걸 구분을 못하고 자꾸 직업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한테 두려움만 심어주고 내 책 팔고 내 강의만 자꾸 팔려고 하는 거지,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부분을 자꾸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AI를 잘 쓰는 건 뭐냐면 내가 경영자나 관리자 입장이든 아니면 당사자든 간에 데이터를 확보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타임을 쓰면 파트타임으로 움직이는 사람의 활동 기록이 있잖아요. 뭘 기준으로 일을 하는가, 그리고 실제 무슨 일을 했는가,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 데이터를 본인이 하던 자동화를 하건 옆에서 다른 사람이 하건 간에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이 데이터만 있으면 사실은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AI 쪽 서비스가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새 서비스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신경 쓸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차 기술 신경 많이 쓰세요? 새로운 차량들, 지금 차량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완전히 그 운전을 갖다 맡기는 쪽 같으면 관심을 좀 가지시겠지만 새로 자동차 기술이 뭐가 발전했다 이런 거 요만큼씩 다 신경 쓰고 계신가요? 정말 자동차 매니아가 아니면 그렇게 신경 쓰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뭘 하냐면 내 생활 습관이나 내가 어디로 움직여야 되거나 일정이 어떻게 되거나 하는 그쪽을 신경 쓰는 게 맞는 거고, 내가 과거에 출장을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데이터가 중요한 거지, 자동차 회사가 무슨 기술을 이거를 자꾸 했는지 그거 쫓아다니면서 수집하는 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쪽을 뭐 요만한 거 나와가지고 요거 만들 수 있다더라, 그거를 퍼다가 나르는 거는 그걸 해야 강사는 먹고 살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사람들한테 뭘 해야 되냐, 공포심을 심어줘야, 두려움을 심어줘야 나를 자꾸 부를 거 아니에요, 수시로.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휘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지금 핵심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데이터 확보하세요. 그 말들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나오는 뉴스 퍼다 정리해서 넘겨주는 거는 쉬운데, 근데 현장 데이터는 없거든요. 앞에 와서 앉아 계신 분 현장 데이터는. 그리고 자기가 그걸 경험을 했으면 그거를 전달하면 되는데 그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휘둘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공포심을 갖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뭘 할 때냐 하면 데이터를 최대한 수집하는 거. CCTV가 됐든 아니면은 일정 시간에 한 번씩 기록을 하는 게 됐건, 일 끝나고 퇴근할 때 일지를 점검을 하는 게 됐던, 기록을 계속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좋은 도구를 갖고 계신 거예요. 스마트폰. 제일 좋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라이브 방송, 녹화하는 거, 그리고 녹취하는 거. 아침에도 지상이 보내면서 강 실장이 지상이 보고 그러더라고요. 가갖고 공원장님 이야기하실 때 뭐 혹시 지시사항이라든가 말하시는 거 있으면 메모 잘해라, 그러니까 지상이가 곧바로 뭐라 그랬을까요? 저 녹취하고 싶은데요?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그게 사실 더 맞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을 하면서 들으니까 사실은 듣고 싶은 거, 들리는 것만 메모하게 돼요, 사람은. 그런데 녹취를 하게 되면 자기 생각에 빠져서 지상이 수준에 들리는 것만 메모를 하고 놓쳤던 것들 있잖아요.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은 몰라도 AI한테 정리를 시켰을 때 그걸 추려내 주거든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록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기록에 집중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가 핵심이 있다. 요걸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새 도구는 뭐 자연스럽게 하시는 건 너무 좋아요. 하다가 옆에서 설명해 주네. 듣고 메모하고 한번 테스트해보고 실행해보고 너무 좋아요. 좋기는 한데 두려움은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배분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데이터 쪽에다가 80%, 8 정도를 배분을 하세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이 기록을 남기는 거에 8 정도 배분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거 있으니까 너무 재밌다, 좀 관심 갖고 내가 하고 두려움이 없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요건 2 정도만 가지시라는 거예요. 4대1 요 정도 하시면 충분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데이터에 집중하는 걸 놓쳐요. 왜냐하면 늘 옛날부터 이야기 드리는 건데, 자전거 배울 때 전봇대 그러면 어디로 가요? 자전거가? 전부터 전봇대로 가요. 어디를 봐야 돼요? 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 사람 사이를 쳐다봐야 되는데 사람 그러면 사람한테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제일 많이 보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 스노보드나 스키 탈 때 있잖아요. 그때 타고 내려오면서 자꾸 사람에 집중하면 사람 쪽으로 틀어져요. 왜냐하면 고개가 틀어지면 어깨가 틀어지거든요. 그러면 척추가 탄성이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결국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자꾸 두려워하고 도구 이쪽을 보면 뭘 놓친다? 내 데이터를 놓친다. 내 데이터 기록을, 내 데이터 관리하는 거를.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저는 앞으로도 강조 많이 할 거예요. 선생님들이 완전히 습관이 드실 때까지. 그래서 그 이야기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아까 그 아이들 내보낼 때 윤소리 대표님이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이제 성년이 돼가지고 나갈 때,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들이 들고 있는 데이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들고 있는 데이터. 자기가 살아온 것에 대한 기록.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기록을 제대로 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지. 저는 일기와 일지 쓰는 거 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과거에 데이터가 있으면 그러면 내 부모하고 생활한 시간이 짧았어도 내 삶은 풍성한 거예요. 풍성하고 다양한 걸 갖고 세상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경험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더라도 기록이 없으면 사회에 나갈 때 들고 나갈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테크닉, 최근에 배운 뭐 하는 바리스타 기술 이런 것처럼 테크닉만 갖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자신감을 도와는 줄 수는 있지만 실제 내 삶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남 앞에서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데이터를 관리를 하다 보면 관리를 안 하면 다 감추게 돼요. 전체를. 왜냐하면 어떤 게 지금 문제가 될 데이터고 어떤 게 문제가 안 되는 데이터인지 구분하는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 감추는 게 아니라 내 기록물이 있으면 그리고 AI가 있으면 이제는 뭘 할 수가 있냐면 내가 힘으로써 에너지로서 쓸 수 있는 데이터와 그걸 할 수 없는 데이터에 대한 구분 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하게 된다. 앞으로는. 그러면 AI 나오면 나오는 대로 내 데이터는 그대로 들고 있으니까 좋은 AI 나오면 그때는 적용해서 좋게 쓰면 그만인 거예요. 굉장한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 대목이 제일 중요해진다. 그리고 그 훈련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SNS든 이런 거를 조금씩 처음에 우리가 독도 안녕하세요. 예. 우리 코브라나 이쪽 다루는 그런 그 부족들 같은 경우도 약한 독에 자꾸 이렇게 상처나고 요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적응이 되면 나중에 센 것도 감당이 된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가 이 온라인 쪽인 거예요. 디지털 쪽도 이만한 거에 자꾸 노출이 되고 그걸 견뎌내보고 사건을 감당하고 이거를 하는 상태에서 나중에 가면 굉장히 강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전부 차단이 된 상태에서 있다가 갑자기 노출이 되면 그때 이제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진짜 수습할 수 없는 사건이. 그래서 그 대목이 아주 중요해질 수 있다. 예, 그 이야기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해보면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쪽은 구글 쪽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다른 쪽은 데이터를 자연스럽게 축적해 가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구글을 제외한 나머지 쪽들 있잖아요. 나머지 쪽들은 그쪽 서비스, 그러니까 챗GPT든 클로드든 그쪽 거를 쓴 데이터만 그것만 축적이 돼요. 우리가 물어보고 그다음에 물어보느라고 올려줬던 파일 이 데이터만 축적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거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다른 AI는 다 그런데 근데 구글은 애초에 출발이 어쨌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클라우드 환경 자체를 제공을 했어요. 거기서 구글 캘린더를 우리가 썼고 유튜브를 써왔고 구글 킵에다 메모를 한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 안에 폴더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문서 만들고 시트 만들고 슬라이드 만들고 파워포인트 그걸 해가면서 쌓아놓은 게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쓰면서 쌓인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저는 지금 뭐 해놨냐면 집에서 거의 움직이는 시간이 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제 거 구글 지도 들어가면 구글 지도에 제 위치 추적을 저는 켜놨을까요? 꺼놨을까요? 해놨어. 당연히 켜놨겠죠. 왜 그랬을까요? 무의식 중에 짧은 거리라도 이동했던 거 있잖아요. 제가 그런 데를 어디를 다녀왔는지 누굴 만났는지 이랬던 데이터들을 혹시라도 제가 놓칠까 봐 다른 걸로 일부러 입력해서 넣지 않아도 그냥 켜놓으면 나중에 이 데이터를 저는 뭐만 하면 되냐면 제미나이한테 써도 돼 소리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구글어스의 위치 추적 이 데이터를 안 써요. 제미나이가 옵션에도 없어요. 현재는. 그거 살펴보신 분 계세요? 아마 거기까지는 안 살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 안 써요.
근데 어느 날인가 승인 한마디면 저는 뭐 할 수 있냐면 수년간, 지금 벌써 한 20년이 다 됐죠? 20년간 제가 움직인 데이터에 대한 거를 그걸 바탕으로 해갖고 제미나이한테 뭘 시킬 수가 있어요? 최적의 동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가 자주 가는 곳들을 그걸 추적해가지고 제가 사용하는 이동 수단을 결정 같은 걸 할 때, 내가 이번에 어떤 걸 할 때 무엇을 구입하면 좋아? 어떤 걸로 하는 게 적절해? 하면은 최적의 답을 내주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켜놨어요, 저는. 근데 여기 지금 꺼놓으신 분들이 은근히 계실 거예요. 뭐랑 똑같아요? 우리 그 폰에 통화 녹음 지금 여기 안 켜놓으신 분 안 계시죠? 아마 우리 소셜 캠프 들어오신 분들은 다 켜놓으셨을 거예요. 중간에 여러 번 이야기 드렸으니까. 근데 켜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차 싶을 때 나중에 들어가서 들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분석도 해주고 뭐 녹취 다 해주니까. 근데 이게 꺼져 있고 내가 필요할 때 켜면 되지 생각했던 사람은 데이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빨이 숭숭 빠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치아가. 근데, 요거를 데이터 쪽으로 항상 생각을 하면서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쪽이 저는 정말 강추해요. 다른 것보다 구글을 쓰는데 지금 더 쓰셔야 되는 시간이고, 꺼놓은 거 있으면 최대한 켜놓으셔야 될 상황이다. 그것만 하시면, 이게 AI에 대한 대비인 거예요. AI 변화에 대한 대비.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데이터에 대한 초점이 어디로 가 있다? 자꾸 도구와 사용법 쪽으로 가 있다. 이거에는 얼마만 할애하시라고요? 20%만 할애하시라고요.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거부하는 논리 개발할 시간이면, 안 쓸 논리 개발할 시간이면 그거 갖고 배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건 좋은 거예요. 물이 흐르면 제일 힘든 거는 뭘까요? 수영에서 가장 힘든 거. 흐르는 물에서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장 큰 힘이 들어요. 거슬러 올라가는 게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쓸 힘을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떠내려가면서 주변 상황을 살피는데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하시라고요. 예, 그렇게 하고 지금 그 이벤트에 올려놓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데이터 중에 조금 그 설명드리는 게 낫겠다 싶은 거는 요 영상 링크 해놨으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은 영상을 한번 보시고 저는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 거니까요. 예. 첫 번째는 안에서 내가 지금 이메일 같은 게 켜져 있으면 어떤 게 가능하냐 하면 까먹었던 도구들이라든가 주고받았던 이메일 한쪽 구석에 정보가 사실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걸 일일이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나한테 답을 바로 줄 수가 있으니까 평소에 이메일 그거를 너무 많이 지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메일 지우시는 요령이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용량 차면 지우란 소리 하잖아요. 용량 키우는 것도 방법이에요. 내가 거기에 쓰는 돈 부분이 크게 나한테는 부담이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용량을 늘리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신경 쓰인다 그래서 용량을 다루겠다 하실 때 구글 지메일에서 지울 때는 뭘 지우시냐 하면 지울 때 안에서 그 나하고 상관없는 큰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이 있잖아요. 남이 주고받는데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걸 막 보낸 거. 이거 위주로 지우시는 게 효율적이에요. 그게 공간을 절약하는 건데 보통 어떻게들 하시냐 하면 이메일 개수를 생각해가지고 지나간 거 이제는 나랑 상관없으니까 지나간 거 몇 년 거를 지우시는 분이 계세요. 그건 AI 시대에 어떤 거예요? 엄청난 손실이에요. 이해되시죠? 어떤 의미인지. 그러면 왜 그러냐면 지메일이지만 우리는 페이스북에서만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지메일 안에 사람하고 관계가 들어있는 거예요. 주고받았던 그 이력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살려내야 된다. 그래서 하실 때 지메일이라든가 이런 쪽 활용하는 거 굉장히 좋고 아까도 이야기 나왔는데 업무 정리하는 거 평소에 짜잘짜잘한 기록이 많이 돼 있잖아요. 아까 윤설이 대표님 이야기하신 대로 파트타이머가 일을 하거나 이런 거 한 것도 그냥 짜잘짜잘한 메모라든가 그 기록만 많이 있으면 나중에 뭘 하면 되냐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업무 능숙한 숙련자들도 일지 쓰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하루 일과 정리해라. 아니면 일주일과 이거 해라. 하면 큰 덩어리만 막 쓰고 대충대충 해가지고 그냥 새로 꾸미지 있는 거를 싹 해가지고 정돈하는 그런 경우는 보통 좀 드물어요. 숙련자 중에도. 그래가지고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일지 부분이 되는 거예요. 하루 마무리, 기본 메모만 잘하면 하루 마무리, 일주일 마무리, 월간 정리 이건 자동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기초 데이터가 아주 중요해진다.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 쓰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초안들 쓰시는 거를 한쪽으로 되게 그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글 쓰는 거는 지금 GPT 쓰시는 분들 요 안에도 꽤 계시는 거 알거든요. 그죠? 근데 댓글 쓰실 때 지메일 써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댓글 쓸 때도 제미나이 써본 적 있다. 보통 안 쓰시잖아요. 근데 가능하면 김종성 대표님처럼 가능하면 댓글에도 AI를 좀 써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 생각에는 사람한테 상대하고 사람한테 답하는 건데 내가 AI 쓰는 거는 좀 뭐랄까 그 양심이나 이거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댓글을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신경 쓸 시간이 없고 나는 너무 바쁘니까 AI는 또 안 쓰고 이러니까 어때요? 아예 답변을 안 달거나 달아도 형식적인 인사 있잖아요. 완전히 노련해진 거, 그 답변만 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AI보다 더 기계적이고 더 쓸모없는 댓글을 달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히려 뭐 전부 다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하다가 요거는 좀 내가 답은 해야 되는데 지금 바쁘다 뭐 아니면은 신경을 언제 쓰지 나중에 저녁 때나 언제 시간 있을 때 하지 안 달게 되거든요. 그러다 놓치니까 AI 써가지고 그거를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잼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복사해서 넣으면 답변이 바로 나오게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한 다음에 뭐만 하면 되냐면 AI가 답해준 그 만들어준 댓글을 내가 답할 때 수정만 조금만 하면 돼요. 수정을 이분한테 맞는 이분 특성에 맞게 어투를 살짝 민감하게 조정을 한다든가 단어를 조금 조절하는 거 그것만 하면 그러면 좋은 내용을 제대로 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의 진도가 나가요. 상대방도 했고 나도 답을 한 거니까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익이 커요. 그래서 이메일하고 특히나 댓글 달 때도 써보시라. 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요렇게 해갖고 해놓은 게 지금은 오픈이 안 됐는데 지금 그 페이스북에서 뒤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메타 AI잖아요. 메타 AI가 첫 번째 적용될 게 뭐냐? 그게 페이스북 안에서 글과 댓글에 대한 답하고 이거 하는 쪽으로 제일 먼저 쓰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과거 거 쌓여 있는 게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돼요. 내가 달고 돌아다닌 댓글들 있잖아요. 그거에서 나올 게 엄청나게 커요. 깨나 콩 같은 거 보시면 그냥 콩 이렇게 들다 보면 기름이 나오게 생겼어요. 깨도 기름이 나오면 얼마나 나올 것 같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다 나오잖아요. 바로 요 앞찾기에 해당하는 게 그게 AI인 거예요. 그거고 우리는 자잘한 거, 깨 그거 터는 거 보시면 참 기도 안 차실 거예요. 깨 심어갖고 그거 말려갖고 다 해갖고 해놓은 거는 양이 엄청난데 털어갖고 나오는 거는 진짜 작은 대로밖에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우리 했잖아요. 그것처럼 댓글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 요게 오늘 내용 종합입니다. 예.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김정성 대표님, 네, 이렇게 오셨지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늦게 일어나고, 밤에 일찍 일어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뭐 하다가 잠깐 눈 부셨는데 늦게 일어나고, 이게 제가 세수도 안 해갖고 참여를 할까 말까 하다가 방송으로 보고 있다가, 이제 용진 대표님 그 데이터 얘기도 하고, 그래도 얼굴 뵙고 참여해야 되겠다 해갖고 다시 들어왔거든요. 어제는 제가 이제 그 AI 가지고 이제 업무를 조금 이렇게
AI 써도 자동화까지는 아니고 제가 뭐 예를 들면 홈페이지 제작을 하면 이제 데이터 고객들하고 이제 상담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고객 데이터 상담하고 고객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그 고객하고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고객들한테 또 설문지 같은 것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고객들이 뭘 필요한지 정리해서 이렇게 고객들한테 전달을 해주거든요. 그 시간 날 때 이렇게 이제 작성하라 해갖고 그러면 그게 다시 이제 구글 폼으로 다시 들어오고 또 고객 가지고 있는 기본 데이터 다시 또 받고 이렇게 총합해갖고 그다음에 이제 구글 심층 리서치 이제 그걸 이제 돌리거든요. 돌려갖고 심층 리서치 할 때도 프롬프트를 이제 전체 고객 기업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 데이터가 정렬될 수 있도록 프롬프팅을 해갖고 이렇게 이제 하면 이제 결과들이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도 몰랐던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제가 홈페이지 제작하면 단계별로 또 프로세스가 또 있거든요. 있으면 한 13단계 정도 이렇게 이제 거쳐서 단계별로 이게 전체 큰 덩어리로 넣어버리면 이게 결과물이 잘 안 나와서 쪼개서 한 13단계 정도 거쳐서 이제 그 프롬프트를 각각 이제 디자인부터 마케팅부터 어떤 고객 어떤 전략 그 고객들의 어떤 이야기 이런 것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13단계 정도 돌려서 그거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 나온 데이터 가지고 뭐 기획서, 뭐 페이지별 기획서를 다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 기획서를 만들면 프로토타입을 이제 안티그래피티나 이런 데서 또 이제 작업을 또 해요. 왜냐면 그 디자인이 이제 나오고 이제 내용들이 전략적으로 다 이렇게 맞춰졌을 때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안티그래피티에 넣어서 그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를 조금 이제 그것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해보니까 이제 왜냐면 고객 그 데이터부터 이렇게 고객하고 상담 과정부터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가보면 그래서 그거가 요번에 이제 그 소상공인 무슨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 단계를 줄여주는 제가 그거는 혹시나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정부에서 4천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그 소상공인 AI 활용에 대해서 그 사업화하고 또 어떤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자동화나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하길래 그거를 어제 밤에 이제 조금 해본다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본다고 밤을 좀 새벽에 좀 일어나서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게 이제 AI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유영진 대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저도 AI 데이터를 이렇게 정리는 잘 못해도 그래도 유영진 대표님의 그 덕분에 영향을 받아갖고 뭐 노션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조금씩 정리하고 기업별로 정리하고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해놓으니까 시간이 한 2배, 3배 정도 더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거 하느라 시간이 조금 쓰면 되는데, 안 하니까. 그래서 그 데이터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그, 이용진 대표님하고 이런 대해서 향후에, 그전에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이렇게 좀 안내해 주시면, 그걸 다시 좀, 주변에도 그 소중한 거를, 이제는 AI 시대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그거를 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좀 전달해주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잘 되진 않네요. 예, 이상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이영현 대표님이 하루의 루틴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조금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동윤 원장님, 마무리 멘트 해주시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